예, 반갑습니다.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 대표 전준우입니다. 지난 팟캐스트에서 붕어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겨울이다 보니 붕어빵이 또 잘 팔리는 이 시기에 혹시나 이제 붕어빵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오늘 또 팟캐스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스레드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저도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도 물론 하지만 스레드를 더 재밌게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레드를 안 할 때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월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스레드가 그렇게 재미없어서 안 할 때는 월 조회수가 뭐 2만 회, 15,000회 이랬었는데 주변에서 스레드를 할 때는 이 뇌를 빼고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성격이 되게 소심해서 뇌 빼고 막 아무 소리 막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뭔가 재밌는 거 해볼까 하고 몇 자 올렸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조회수가 막 77만회, 78만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밌네 싶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제 성격상 어떤 SNS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저랑은 좀 잘 맞지 않아요. 제가 인프제, INFJ인데 F가 진짜 100만 개거든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글로 쓰는 걸 좋아하지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이런 것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20대, 10대 때는 되게 나서서 뭔가 앞에서 막 이상한 춤추고 이상한 노래하고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뭐 혼자 있을 땐 그런 거 좋아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인프제 특징이죠. 근데 글쎄요. 다수 앞에서 뭔가 그렇게 막 나서고 이런 것들은 잘 못하겠어요. 뭐 좌우지간 앞에 엉뚱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스레드에서 어떤 분이 그 세이노 아시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핫한 그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찍은 책인데 실제로 이분이 인터넷 카페에서 원래 유명했던 분이신데 그 책이 출간되면서 몰랐던 분들에게도 유명해졌죠. 뭐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안경원을 하는데 강남 이제 에다가 안경을 좀 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싶고 뭐 배우고 싶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메일이 왔는가 보더라고요. 답장이 왔는데 딱 한 문장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안경원을 한다면 나는 안경원이 별로 없는 데다가 안경원을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 말이 이분에게 되게 한 줄기 어떤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로 아주 이제 중심지,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심지에다가 안경원을 설립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뭐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잘 되게 할 거다. 나 자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 패기가 넘치고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 세이노 선생님의 한 문장 나라면 안경원이 별로 없는 곳에다가 안경원을 만들 것 같은데 그 말을 저도 이렇게 스레드를 보면서 대학 다닐 때 선배가 생각나더라고요. 대학 시절 제가 인라인 동아리를 했었는데 동아리 선배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경부 안동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에어바운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난 2010 한 7년 8년쯤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에어바운스가 이제 어린이 애들 뭐 유치원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하면 항상 에어바운스가 요즘엔 있잖아요. 근데 본사가 경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시골에 있어요. 제가 고향이 안동이라 잘 알거든요. 근데도 이분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막 서울 그리고 무슨 어디 뭐 경기도 다 갑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럭셔리 브랜드랑 협업도 하고요. 서울이나 이제 큰 그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그래요. 제 고향이 경부 안동인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안동이라고 하면 무슨 가 쓰고 다니는 줄 알았던 그런 시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안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에어바운스에 관련된 모든 행사는 그 형님에게 다 문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층이 많은 거죠. 이 작은 도시이지만 거기서도 애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동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면서 뭐 서울이나 뉴욕 한가운데서 사업하는 것처럼 살더라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 수요가 굉장히 적은 곳, 내가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평범한 건데 여기에 가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아주 희소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사업에 굉장히 큰 그 캐시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 형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하라고 했던 말은 아닌데, 만약에 준우야, 네가 룸사롱 같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 어디 가서 할 거야? 시골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라고 하면서 아시는 분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누군가 문경인가 의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시골 도시거든요. 경부 안동 가까운데 거기서 룸사롱을 했대요. 이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몰려서 불과 2년 만에 건물을 올렸다고 했었나? 하여튼 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런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관심은 없습니다만, 조아지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수요가 굉장히 적은 곳에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이제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이 세이노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경원을 뭐 서울 강남이라든지 혹은 강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뭐 대치동, 뭐 아니면 삼성동, 요즘 핫한 뭐 한남동 이런 데서 만약에 안경원을 시작했다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성장할 만한 국리를 계속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경원이라는 게 사실 많죠. 우리가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안경원 뭐 하나 정도는 단골 가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안경을 했다면 다른 안경원과는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진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친절한 건 기본이고요. 제일 기본이 친절이고요. 그리고 안경원의 특성상 항상 깔끔하게 유리창 닫고 깔끔한 옷차림, 항상 양복에 넥타이도 파란 넥타이 말고 빨간 넥타이나 붉은색 계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넥타이를 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구두, 뭐 슬리퍼 신지 말고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아주 칼같이 다림질된 셔츠, 양복, 그리고 이제 깔끔한 목소리, 절제된 말투, 안정된 목소리, 머리 스타일,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 안경을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중 하나고요.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안경원도 손님들이랑 자, 눈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제 잘 보이세요?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가글도 항상 하고요. 또 은은한 향과 은은한 재즈로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은 뭐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부동산이나 뭐 트레이더 분들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뭐 생강차, 인삼차, 홍삼차, 커피 외에 그런 것도 준비해 두고, 또 화장실에는 또 가글이나 돋보기 안경도 구비해 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든 젊은 분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양한 선택 요소가 있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다른 데보다 조금은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면 뭐 이 정도는 또 구비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근데 하지만 저는 안경원의 구조는 뭐 잘 모릅니다. 안경원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뭐 사고 파는 곳, 그리고 뭐 시력 확인하고 시력에 맞춰 안경을 맞추는 곳, 뭐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선글라스를 쓰긴 하지만 안경을 쓰진 않기 때문에 뭐 안경원이 뭐 어떤 곳인지 아니면 이제 뭐 시력 교정하는 이런 기계가 뭐 얼마인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그 정도 서비스는 안경원이라면 다 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안경을 한다면, 만약에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친절하게 또 깔끔하게 유리창도 닫고 뭐 머리 스타일도 깔끔하게 하고 뭐 가글도 준비하고 다 맞는데, 만약에 내가 안경을 한다면 역시나 앞선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운영하는 안경원에 올 수밖에 없는 서비스와 환경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역시나 사람들이 혹할 만한 정보를 줘서 끌어당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경원과 어울리는 정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안경원이랑 어울리는 옷차림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든지. 기본적으로 안경원은 굉장히 깔끔하고 또 매우 정돈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하는 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그 예전에 어떤 그 소파, 그 어느 지역의 소파의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괜찮아요. 뭐 우리 소파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좋아요. 또 다음 영상에서
괜찮아요. 우리 소파는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 팔로우 구독자 그때 막 15,000명, 18,000명까지 간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소파나 가구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 매장도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런 액션들을 취하면서 괜찮아요. 뭐 우리 소파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경원과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SNS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SNS를 굳이 예로 들자면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저라면 뭐 옛날 한복에 뭐 갓을 쓰고 김광경을 쓰고 나와서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주제도 안경이랑 딱히 상관없는데 사람들에게 좀 웃긴 소스로 안경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쓰기 좋은 안경 고르는 방법 알려드려요 하는 그런 영상을 찍는다든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가 시댁 갈 때 쓰기 좋은 안경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칠판에서 막 강의하면서 그 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이슈가 된 그 우리 아버님이 계시죠.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들한테 스마트워치 선물 받는 방법 그것 때문에 이번에 현대에서 광고도 찍으셨던데 뭐 그런 것처럼 영상을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춘기 온 아들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쓸만한 안경 고르는 방법 이런 걸로 영상을 좀 찍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입소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호감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게 구성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아이디어니까요. 그 강남이라든지 그 아까 말씀드린 뭐 한남동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부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 뭐 슈퍼카를 진짜 하루에 몇 대씩, 막 몇십 대씩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나름대로의 뭔가 재미있는 영상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뭐 릴스, 쇼츠, 뭐 틱톡이라든지 그렇다면 뭐 얼굴만 봐도 벤틀리 타고 다닐 것처럼 보이는 안경테 고르는 방법. 아니면 뭐 강남 사는데 지방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안경 피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강의 영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찍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구는 꽤 민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나 강남에서 안경을 하니까 강남 사는 분들만 방문하세요처럼 막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와 빈곤의 격차를 두는 듯한 문구는 최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너무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되 충분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있는 곳으로 안경원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재밌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안경을 쓰는 사람 혹은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안경을 바꿀 만한 교체하실 만한 분들을 좀 끌어모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뭐 지금은 뭐 네이버 카페 뭐 예전만 하지 않다로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 카페, 뭐 네이버 블로그 그래도 뭐 아직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카페 아니면 오픈 채팅, 인스타그램. 그게 아니면 오프라인이라면 뭐 전단지, 포스터 뭐 다양하게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좀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뭐 안경 바꿀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바꾸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쓰신 분들에게 최고 안경테 선물로 드립니다. 뭐 이런 주제로 포스터라든지 뭐 게시물을 작성해서 여기저기 뭐 뿌리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든 오픈 채팅이든 뭐 인스타 릴스로 만들든 뭐 전단지나 포스터를 만들어 뿌리든 그렇게 해서 연락 오신 분들에게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서 뭐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이제 한 뒤에 뭐 정기적으로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새 상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자료를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안경이나 선글라스가 얼굴이랑 안 어울려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모십니다. 뭐 이런 홍보글을 다양한 루트로 알려서 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안경 쓰면 얼굴이 못생겨지는 여학생들 모십니다. 뭐 이런 광고를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틱톡에 게재도 되고요. 아니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안경 때문에 못 사귀고 있는 남자 학생들 뭐 찾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아이디어를 뭐 광고를 돌릴 수 있고 포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예산이 허용하는 이제 한대 내에서 사람들 좀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쓰다 보면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안경원이 강남에 있으니까 뭐 강남에 관련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 조금은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다 보면 조금씩 사업에 접목할 만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찾고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또 사업에 저도 접목을 조금씩 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사업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또 잘라내고 또 방향을 새로 찾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업이나 이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내 매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사업이 꾸준히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 대표 전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